독일 기갑부대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하인츠 구데리안. 이분의 1차 대전 때의 이력을 보면 누군가가 2차 대전을 위해 예비해 놓은 군인이란 느낌이 들어. 아니 뭐 2차 대전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얘기야? 뭐 운명론 뭐 이런 건가? 야 그거 너무 그 결과만 놓고 끼워 맞춘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잖아.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다. 일단 구데리안의 이력을 보자고. 1차 대전 당시의 보직은 기병부대의 통신장교였어. 이때 당시로선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무전기를 수레에 싣고 아르덴스프를 거쳐 스탄까지 행군했어. 야 그거 그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작전 진격로 아니야? 그렇지. 그 좁은 길로 대단히 병력이 움직이는 걸 경험한 거야. 그리고 당시로서는 최신이라 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을 경험했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해. 무선 기술이 어떤 식으로 명령 체계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확인한 거야. 이건 이후 기갑부대를 창설할 때 엄청난 영향을 끼쳐. 구데리안은 무선 통신 범위가 최고 사령부에서 하위 전차 중대들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요구했어. 당시로선 획기적인 발상이지. 구데리안의 참모였던 발턴 에릭은 이렇게 증언해. 전투 시 지휘를 위해 무선 통신 장비를 장착한 지휘 전차의 개념은 구데리안의 주장에 의한 것이었다. 통신장교로서의 경험은 인정하겠는데 야, 그것만 가지고 운명론을 말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그 다음부터가 진짜야. 통신장교 보직을 거친 다음에는 바로 참모장교로 발령받아. 이건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지. 야, 나쁘게 말하자면 후방에서 꿀빠한 거 아니야? 아니 동년배 장교들은 참호 안에서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반대로 말하면 구데리안은 1차 대전의 트라우마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아 그렇네. 참호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 중 상당수가 참호전의 기억을 붙잡고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전략 전술만 생각하게 돼. 몸으로 체득한 대로만 전쟁을 바라본 거지.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마지노선이야. 아 감성이 이성을 지배한 바로 그거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구데리안은 참모 장교로 근무하면서 거시적 안목으로 1차 대전과 참호전을 바라볼 수 있었어. 오 여기서 연락국 탱크를 보고 각성을 한 거구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엥? 거시적인 안목이라면서? 구데리안이 남긴 기록을 일단 보자고. 기갑부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지크프리트 방어선을 하루아침에 돌파했다. 독일과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뭐야 너무 무미건조한데? 야 모종키 연합군 탱크 이런 거 보면서 좀 뭐 보고 느끼는 거 이런 거 없었대? 야 그 양반이 기갑부대의 아버지라면서. 아니, 그게 다야. 이때는 기갑부대의 아빠가 아니라 스톰트루퍼의 추종자였지. 하긴 후티어 전술이 전격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좀 있지. 구데리안도 그 방법을 찾다가 탱크에 주목하게 된 거고 그렇게 아버지가 돼가는 거지. 독일을 걷어먹이는 그런 아버지가 된 거지. 구데리안이 기갑부대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숨겨진 아빠를 먼저 만났어야지. 뭐요? 뭐 갑자기 뭐 막장 드라마를 흘러. 에이, 막장은 아니고 아침 드라마. 1922년 구데리안은 군대의 차량 및 철도 수송과 보급을 총괄하는 차량 수송 총감실로 발령받아. 구데리안은 분노하지. 아니 왜?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이 선망하는 임무란 게 작전을 짜거나 직접 이 작전을 실행하는 것들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생뚱맞게 지원부대에 배속됐으니까 열받은 거지. 아 당연히 열받을만 하지. 구데리안은 공식 절차를 밟아 자기의 보직을 거부하고 다른 보직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해. 제10 하노버 역병대대로 전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온갖 쌍욕을 먹고 차량 수송 업무를 맡게 돼. 아 이거 본전도 못 건졌네. 아이러니한 게 구데리안이 그렇게 싫어했던 차량 수송 업무지만 이 커리어 덕분에 구데리안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인물로 기억돼. 이때까지 구데리안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차량 수송 총감실은 독일 기계화 부대의 3파였어. 특히나 주목해야 하는 건 여길 거쳐간 2명의 총감이야. 알프레드 폰 폴라르트 보켈베르크는 차량 수송 총감 역임 당시에 전차 운용이 미래 전쟁의 핵심이란 걸 간파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 그리고 병기국장이 되자 공식적으로 농업용 트랙터 개발에 뛰어들지. 헐, 농업용 트랙터? 이게 나중에 1호, 2호 전차로 발전하게 돼. 아 그래? 이 보켈베르크의 참모였던 이가 오스발트 루츠야. 야, 그 사람은 또 누군데? 독일 기갑부대 탄생의 실질적인 주역이지. 오 진짜? 이 사람은 기갑부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실무부터 교리 연구, 창설 단계까지 모든 것에 관여해.
나중에 독일의 첫 기갑부대 초대 사령관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야. 아니 그런데 왜 나중에 구데리안이 뜬 거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나치가 독일 군부를 장악할 때 오스발트 루츠가 예편하게 돼. 아 안타깝네. 그럼 구데리안은? 구데리안이 차량 수송 총감실에 배치됐을 때 구데리안은 그냥 통신기기 다룰 줄 아는 장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야. 탱크나 차량화 부대에 대한 신념이나 지식 같은 건 전혀 없었어. 오스발트 로츠가 진짜 아빠였구만. 그렇지. 구데리안이 정강기 동안 혼자서 독일 기갑부대를 탄생시킨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선구자들이 있었어. 뭐 대표적으로 에르스트 폴크하임 같은 사람 있지. 아, 그 양반은 누구야? 우리 지난번에 빌레르 브루톤의 전투 그 소개한 적 있잖아. 아 인류 최초의 전차전. 이 전투에 560호 전차를 몰고 참전한 인물이야. 오 그래? 독일에선 굉장히 보기 드문 실전을 경험한 전차장이었구만. 그렇지. 이 사람이 전후의 탱크에 관한 논문을 쏟아냈어. 보켈베르크, 루츠로 이어지는 독일 기갑부대의 선구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외국 자료들을 모으고 1차 대전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탱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토대를 닦은 거야. 구데리안에게 독일 기갑부대의 창시자라는 이미지를 안겨준 게 1936년에 출간한 전차를 주목하라 라는 책 때문이야. 그런데 이 책을 쓰라고 권유한 게 루츠였어. 당시 주목받고 있는 전차 부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반대 세력들의 시선을 꺾기 위해서 쓴 책이지. 야 잠깐. 그러면 진짜 구데리안은 기갑부대의 아버지로서 뭔 일을 한 거야? 회전 포탑에 전차장과 포수, 장전수석을 두는데 이때 전차장석은 포수 위쪽으로 사방을 볼 수 있는 작은 특별 지휘탑을 갖추도록 했다. 조종수와 무전수의 자리는 전방에 배치하도록 했다. 승무원들이 목마이크를 이용해 전차 안에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전차에 무전기를 설치해서 운행 중에 전차와 전차 사이에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데리안의 자서전에 나온 내용이야.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루츠 밑에서 탱크에 대한 지식을 흡수한 구데리안은 트럭에 마분지를 붙여 종이전차를 만들어 기동훈련을 하고 1차 대전 전사부터 승전국들의 최신 전차 연구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전차장 포함 5인 탑승, 3인 체제 포탑을 적용,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3545 전차를 생산했던 건 지금도 해자되는 업적이지. 물론 이게 구데리안이 최초로 생각한 것도 그리고 3호 전차에 최초로 적용된 것도 아니지만 이걸 대규모로 실전에 활용한 건 구데리안이었어. 그리고 무전기. 그렇지 무전기. 아 진짜 1차 대전 전체 얘기할 때 보면은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비둘기를 날리지 않나? 야 그리고 차내에선 뭐 스패너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차내 인터컴에 무전기가 등장했다 이거야? 1920년대에 수정 진동자가 발명되면서 무선통신망의 정확성이 대폭 올라가 이제 안정적인 무선통신이 가능하게 된 거야. 문제는 역시나 가격대였지. 구데리안은 끝까지 모든 차량에 무전기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게 관철됐어. 아 이게 구데리안도 나름 기여한 게 컸네. 컸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구데리안이 루츠나 보켈베르크, 폴크하임이랑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 뭔데? 야망. 야망? 그는 목표를 위해 언제 주장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참모장교였던 발터 네링의 말이야. 그는 야망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 히틀러 앞에서 차량화 전투부대의 시연을 보였을 때 히틀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이 부대야말로 내가 바로 원했던 것이오. 나에게 이런 부대가 꼭 있어야겠어. 란 말이 터져 나왔을 때 구데리안은 히틀러에게 내 생각을 곧바로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역시 현대적인 국방군 편성에 대한 내 계획에 동조할 거라고 확신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결국 구데리안의 야망이 독일 기갑부대 탄생에 일조하긴 했구만. 독일이 인복은 있었네. 아니 이런 선구자들이 알아서 척척 나오잖아. 인복은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193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서 전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던 나라는 독일이지. 영국이지. 에? 영국은 탱크의 종주국답게 1920년대 말 앞으로 탱크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를 연구하기 위해 실험 부대를 만들어 그리고는 솔즈베리 평원에서 2년간 실험을 해. 그 실험 결과를 책으로 만들 정도였어. 이런 대규모 실험은 1930년대 초까지 이어졌지.
인적 구성도 독일에 밀리지 않았는데 퍼시 호바트 같은 이들이 기갑부대 편성과 훈련 위에 뛰어들었어. 실전을 방불케 한 실험과 이를 토대로 해 나온 기계화 부대 편성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기갑전 시나리오 등등등, 이런 걸 모두 만들어낸 게 퍼시 호바트였어. 오, 이거 대단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영국 최초의 상설 기갑 여단 제1전차여단에 취임해. 그런데 딱 거기까지야. 너무 튀었던 거야. 보수적인 영국군 상층부가 계속 시비를 걸었고 결국 구석에서 찬밥 취급받다가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쓰인 퍼니 전차 개발자 정도로만 이름이 남았어. 영국에게 안타까운 건 호바트가 내놓은 수많은 논문과 자료들을 구데리안이 싸그리 구해서 쭉쭉 흡수했다는 거야. 아 뭐야? 아니 기껏 열심히 실험해가지고 적군이나 도와준 거잖아. 영국군 양반들 왜 그런 건데? 꼭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야. 정강기 때에는 1차 대전 승전국이나 패전국 가리지 않고 새로 등장한 전차 부대를 견제하고 비토하는 세력들이 있었지. 아 그래?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든 비정치적인 면에서든 기존 병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병들과의 반목이나 밥그릇 싸움은 어떤 나라도 다 있었어. 하긴 뭐 밥그릇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구만. 자원은 한정적이고 이걸 또 나눠야 하고 기존의 지위도 좀 불안해질 테고. 그렇지.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였어. 구데리안이 탱크를 주목하라, 이 책을 쓴 이유도 이런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훌륭하게 전차 부대를 키워낼 수 있었던 건 뭐 절박함, 간절함 뭐 이런 것 때문이겠지.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패전 직후 10만 명으로 줄어든 독일군을 이끌어야 했던 폰 젝트는 이 10만 명으로 줄어든 병력으로 독일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어. 그 대안은 기동성이었지. 기동성은 가장 효율적인 무력 수단이며 인력과 자원을 끊임없이 대체할 수 있다. 폰 젝트가 한 말이지. 아이러니한 게 병력이 적기 때문에 기계화가 더 쉬웠어. 아 그게 뭔 말이야? 100만, 200만 되는 병력을 한 번에 기계화한다는 건 어려웠잖아. 아 이게 뭐 병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예산과 자원을 집중해서 육성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구만. 그렇지. 여기에 패전을 양분으로 자라난 히틀러가 가세한 거야. 권력 유지에 신경이 곤두서있던 히틀러로서는 기득권을 형성하던 보수 엘리트 군인보다는 변방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군인들이 더 끌렸던 거야. 그들이 주장하는 기계화 부대가 히틀러 입맛에 딱 맞아떨어진 거고. 그 입맛에 딱 맞아떨어진 군인이 혁신적이고 야망 넘치는 구데리안이었다 이거지. 그렇지. 구데리안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독일 기갑부대를 걷어먹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나름 복잡한 사연이 있었네. 영웅 한 명이 뭔가를 뚝딱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 구데리안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선구자들이 쌓아올린 시행착오의 탑이 없었다면 구데리안이 독일 기갑부대의 아버지란 평가를 얻진 못했을 거야. 히틀러한테 뇌물도 못 받았을 테고. 으흐 뇌물 받은 얘기는 좀 넘어가자. 야, 그리고 아닌 말로 구데리안만 받았겠어? 만슈타인도 받고 카이텔도 받고 리스트도 받고 다 그랬잖아. 얘가 쓸데없이 정직하려고 그래. 야 얼른 인사해. 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